남학생들도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과감하게 그래 넌 고졸로 인생 살자. 그래도 먹고 산다. 뭐 페인트 칠해도 되고 뭐 해도 먹고는 살아. 우리나라 잘 사니까. 군대 보낸 다음에 군대에서 아니구나. 철들어서 나 대학 가겠다 그러면 2, 3년만 하면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철들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저도 친구들 옛날에 자기 아들 때문에 골치 아파한 애들인데 엄마가 재수학원 앞문으로 보내면 뒷문으로만 가요. 애들이. 그게 참 안 바뀌어요. 네, 총장님. 안 바뀌죠. 예전 네. 총장님이 다니셨던 때랑 저희 네. 때랑 지금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1960년대에도 똑같이 16주 강의했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네. 외워서 답하고 이런 거였는데 시대가 변하면 빨리 거기에 적응해갖고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21세기에 지금 20년이 지나 살고 있는데도 20세기의 사회적 DNA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부터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네. 하고 사교육 시장에 가고 공부를 노동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데 공부는 정말요? 노동이 아닙니다. 공부는 호기심이거든요. 그게 참 부모님들의 인식이 안 바뀌는 근저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 초중고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아직도 많고. 그렇죠. 예. 대학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 시스템 전체가 네네. 그렇고요. 교육 시스템이 안 바뀌고 그런데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스카이 대학 나오게 되면 지금도 보장된다. 평생이 보장된다는데 네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50명 가까운 CEO가 있는데 절반이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니고 지역대학 출신도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런 탑 대학들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왜? 네. 그분은 리더로서 인성이 좋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출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총장님, 고려대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네요. 총장님께서도 이전부터 이런 부분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 명문대 졸업장이 10년도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입시 경쟁, 대입 경쟁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20세기에 사는 DNA를 가지고 있어서. 아, 여기서 머무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미래사회와 조직이라는 과목을 한 20년 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쳤었는데 교양 과목으로 엄마나 선생님들은 30년 전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살고 있죠, 지금. 살고 있는데 얘네들은 30년 후에 살 애들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50년 동안에 전 세계가 그러니까 1960년대에서 2010년 정도까지를 봤을 때 네. 50년 동안 전 세계는 경제 성장이 6배가 됐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400배가 됐거든요. 아, 그렇게나요? 저희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지만 요즘 애들은 선진국에서 자라는 태어난 네, 애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중진국 정도에서 태어난 엄마가 선진국에서 사는 애들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체감이 되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얘네들은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살아갈 애들인데 네. 요즘 애들이 국민은행 가고 하나은행 갑니까? 다 토즈하고 카카오뱅크 하죠.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거죠. 근데 총장님,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어지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의대 선언은 계속되고 있어요. 바보죠. 이거 왜 계속될까요? 계속 점점 더 15년 전에 예. 한의대가 제일 좋았던 거 아세요? 의대보다 한의대가요? 높았죠. 오. 왜 한약을 팔아서 돈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때 엄마들이 열광한 게 의대보다 높았었습니다. 한의대가. 그래서 단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쏠려 다니면서 마치 주식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거짓된 정보에 쏠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사교육 예,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의대 본과생들한테 고대에서 특강을 했을 때 네. 2권의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게 네네. 뭐냐면 청진기가 사라진다라고 번역된 책이에요. 아, 두 번째 나온 거는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인데 영어의 제목은 뭐냐면 The patient will see you예요. 환자가 너를 보고 있다. 의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전문성을 가졌어요. 왜? 1학년 때부터 죽기 살기로 의학사전을 외웠어요. 맨날 그 시험 봐서 잠도 못 자고. 맞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아니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안에. 앞으로는 점점 더 AI가 다 알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 선생 만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진단하나 안 하나를 다 판단합니다. 의사 선생이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환자들이 저 의사 안 되겠어요. 딴 데 갑니다. 의사가 그렇게 편한 직업이 아니고요. 지금
제일 몰리는 과가 영상의학과입니다. 판독하는 거. 네네네. 10년 안으로 영상의학과는 사람이 판독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디지털로 AI가 사람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AI가 더 잘할 테니까. 더 잘, 그건 디지털로 분석을 하는 네, 건데, 사람 눈으로, 아날로그로 분석해갖고, 아, 이게 무슨 병일 가능성이 많겠다?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근데 너무 모르고, 예. 용국 의료되고 그러면요, 네. 의사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지금 의대 때문에 재수생은 기본이고요. 삼수생, N수생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안 로스쿨, 네, 뭐 지금도 네, 많이 네, 가잖아요. 네, 네. 로스쿨 1년에 3천만 원 들여서 3년 나오면 1억 갔죠. 들잖아요. 예, 예. 옛날에는 60년대에는 5명도 뽑히고 1년에 1명도 안 뽑힌 적이 있습니다. 다 과락이 있어서. 제가 법대 다녔었는데 70년대에 100명을 뽑아서 애들이 만세를 불렀으면 너무 많이 뽑아준다고. 지금 2,000명 가까이 뽑잖아요. 네. 옛날에 변호사들 다 자가용 타고 너무 잘 됐죠. 대접 잘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1년에 5명 뽑히던 시대, 10명 뽑히던 시대의 사람들인데 지금 2,000명 뽑히는 애들이 다 되겠어요. 총장님이 고려대 총장으로 재임하셨을 때도 그런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셨어요? 당연히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유람선 안 온다. 유람선 안 온다. 네. 네가 뗏목을 만들든지 요트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유람선 기다려봤자 안 온다. 사실 근데 고려대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승리한 친구인데 네. 답답함을 느끼셨네요. 그 친구들. 그렇죠. 아니 걔네들은 능력 있는 애들이죠. 많은 예, 애들이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부터도 정신 차리고 계속 발전해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되는데 머무르니까. 자기는 유람선을 탔으니까 이제 아. 유람선만 타면 된다는데 그러면은 뭐 50대에서 이제 은퇴해갖고 평생 등산 그러니까요. 다니고 하는 애가 되는 거죠. 예. 저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공부가 끊임없는 필요하고. 호기심. 예전에 연세대, 고려대도 아니고 연세대 특강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 말 듣지 마라. 네. 엄마들이 놓치는 게 있다. 네. 이게 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같은 메시지죠. 애들이 찾아야죠. 제가 노르웨이의 난센 스쿨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 초대받아서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난센 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재수학교 같은 거예요.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난센 스쿨을 가요. 근데 거기는 우리처럼 재수학원이 전혀 아니고 선생님들하고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연극도 하고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하고 철학책도 읽고 하면서 1년을 내 삶이 뭔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훨씬 더 유럽의 좋은 대학을 많이 가고요. 그게 맨 처음에는 난센이라는 탐험가가 만들었는데 네. 너무 이 호응이 좋아갖고 곳곳에서 난센 스쿨을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네. 지금은 노르웨이, 제가 그때 얘기 들은 건 노르웨이 고등학교 졸업생 애들의 20%가 난센 스쿨을 간대요. 부모님들이 제발 내버려 두고 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네. 남학생들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 과감하게 그래 넌 고졸로 인생 살자. 그래도 먹고 산다. 뭐 페인트 칠해도 되고 뭐 해도 먹고는 살아. 우리나라 잘 사니까. 네. 그래서 군대 보낸 다음에 군대에서 아니구나. 철들어서 나 대학 가겠다 그러면 2, 3년만 하면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럼 팀장님 철들지 않아서 놔둬야 될까요, 좀? 그럼요. 철들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저도 친구들 옛날에 자기 아들 때문에 네. 골치 아파하는 애들인데 엄마가 재수학원 앞문으로 보내면 뒷문으로 도망가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달리기 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그냥 가는 거고요. 어차피 갈 텐데. 거기서 달리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올라가는 거고 다 내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학교에서도 많이 나눠주셨어요? 학생들 당연히, 만날 때? 고려대 학생들 만났을 때? 당연하죠. 학부모님께는 혹시 어떤 말씀 많이 해주셨을까요? 학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얘기한 거는 사교육의 마술 피리에 숟갈 넘어가지 마라. 사교육이요. 사교육을 근데 안 할 수가 그것 없어요. 때문에 수입의 뭐 3분의 1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애들 교육 때문에 결국 가서 결혼도 안 하고 노후가 없죠. 저출생 예. 사회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유교적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다 저출생이에요. 홍콩, 싱가포르, 네, 대만, 네. 한국, 일본. 왜? 본인들은 그렇게 부모한테 받았는데 예. 해줄 자신이 없고 예. 굉장히 이기적이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나는 내 인생 즐기겠다. 자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신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주범이 누구냐면
뺏어가는 27조 정도가 되는 예. 사교육 시장.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애들한테 주세요. 훨씬 낫지. 고마워. 철 들었을 때. 철 들었을 때. 그럼 너는 고졸로 그냥 끝나. 네. 고졸 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시켜주니까. 요번에 신입생들 사교육 안 한 친구로 뽑으실 예정이세요? 어, 그거 가려낼 수 거의 있을까요, 총장님? 네? 가려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면접으로요? 예. 너무 애들이 다 사교육을 받은 애들인데 예. 걔네들을 다 제껴놓으면은 안 되니까. 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너무 좁아지니까 풀이 그런 친구들도 와야 되겠죠. 사교육 받은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저희는 시스템을 인재 발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 대학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시나요, 총장님? 이 태제대학을? 사실 그런데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미래형 대학. 아, 미래형 대학. 4년제 사이버 대학으로 출발한 옛날에 19세기 말 20세기 됐을 때 고려대학교도 1905년에 전문학교로 시작했잖아요. 예. 그 이전에는 서당에서 유학을 배웠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런 근대식 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이 나왔어요. 그때 네. 처음 한 게 고려대학교는 법학과하고 이재학과였어요. 이재학과라면 지금 네네.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인데 저게 무슨 학문이냐 그랬어요. 아니 노노맹자를 읽어야지. 그게 학문이지. 예. 저거는 그냥 기술인데 예. 지금 법대 그러니까요. 경영대 최고잖아요. 21세기 맞아요. 먼저 가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들은 빨리 이 배에 올라타는 거고 뭐 망설이는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흥남부터 철수할 때 좀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은 난 그래도 여기 좀 있는 게 나아. 그래서 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 된 거고. 초중 고등 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를 좀 미래 인재에 맞게 좀 서포트하거나 지원하거나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부모님이라면 혹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부모님들 놓치는 부분 있을까요? 오히려 학원 보내는 것보다 저는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게 경험이요? 좋아갖고요. 네네. 예를 들면 제3세계 국가들, 네네.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한 번씩 가본다던가. 가서 그리고 엄마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거기서 뭘 느끼니 아니면 또 아주 선진국에 뭐 유럽도 가보고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살았을까? 왜 미국이 1등 국가였을까? 경험을 많이 해주는 거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마리 케네디가 쓴 유명한 저희 때 이제 많이 읽었지만 하는 게 뭐냐면 식탁에서 토론하는 맞아요. 밥상머리. 애들한테 이야기 많이 네네, 시키고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니.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물어보면 몰라요. 맛있니?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희 때 예비고사처럼 수학 예. 능력이 있느냐 적느냐지 거기서 1점 차, 2점 차로 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학의 입시도 자율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게 대학 입시 자율화하면 스카이 대학 때문에 사교육이 커진다라고 맞아요. 했지만 네. 20년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대학 입시 자율화를 억제했잖아요. 네. 지금 사교육이 더 얼마나 커졌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과학적인 방법에서 그 얘기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저희 때는 네. 대학생들이 과외를 했어요. 네네. 순수하게. 네. 지금 다 기업화됐잖아요. 일타 강사 100억, 200억씩 벌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국가도 내버려두고 네. 공교육은 망가뜨리고 근데 대안이 별로 없어요, 총장님. 왜 사교육 없어요? 말고 공교육에서는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그 네. 시스템을 바꿔야죠. 변화가 그리고 지방에 필요하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하나고등학교 같은 거를 수십 개씩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데 특히 이번에는 태제대학을 통해서 대학 교육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바꿔야 된다. 장단기적인 목표 있으세요, 총장님? 미래는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앞서가서 이 변화를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워렌 그레츠키라는 유명한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네. 캐나다의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아이스하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아주 또 명언들을 스포츠 선수에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훌륭한 아이스하키 선수는 퍽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위대한 아이스하키 선수는 퍽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예측하고 달려간다. 그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방향을 예측하는
학생을 좀 양성하고 싶다. 아니 엄마도 그렇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도 그 방향을 읽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퍽이 어디로 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동네 축구하듯이 계속 이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크고요. 아이들한테 옆에서 서포터즈가 돼줘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끌고 가는 리더라고 생각을 부모님들이 하시는데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행복 아닙니까? 근데 한 30, 40대면요. EQ 피날리티라고 해서 정신 제대로 박힌 애들은 다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요. 정신 안 박힌 애들은 다 이거 성공하지 못하고 해서 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달리기 하지 말라고 별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하고 원수되지 말고 싸우는 거 어떻게 하셨죠? 아이하고 사랑으로 해서 행복한 그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염재호 총장님의 조언이 대학의 변화의 필요성을 놓친 분들께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기자 TV